안녕하세요. 애틀랜타 이상무 이 기자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날씨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데 낮에는 꽤 더워졌죠? 아직 4월인데 벌써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조지아인데요. 북부 조지아의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본격적인 더위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시즌 초반에 찾아온 이례적인 폭염이며 예년보다 약 6주나 빠른 시점에서 90도를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별로 안 더운데 하시는 분들은 높은 온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지아의 습도가 이례적으로 낮아서 그렇게 느끼시는 걸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없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낮에는 더워도 아침 저녁은 쾌적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저희가 또 레이크 레니어 캠핑을 다녀왔는데요. 호숫가의 나무 그늘 아래에서 자연을 즐기기에는 진짜 딱인 날씨였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더워지면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지니까 덥지만 습하지 않은 지금 이 날씨를 여러분도 많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건조한 날씨가 사람들 활동하기에는 좋지만 나무들에겐 좋은 뉴스가 아니죠. 조지아에서 자주 듣지는 못하는 산불 소식이 이어지면서 북부의 21개 카운티에서는 산불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조지아 북부 버저드 마운틴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주변의 도시가 시커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산불은 지난 일요일 늦은 오후에 시작됐고 불과 24시간 만에 30에이커를 태웠습니다. 화재 현장 인근에 주택들이 있었으나 다행히 가장 가까운 민가와는 약 1.5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번 화재는 개인 사유지에서 소각 작업을 한 것이 산불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지만 더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조지아주 북부 21개의 카운티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으며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담배꽁초 하나를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대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나무야, 인간이 미안해. 조지아주가 미국 내 캐스팅 보트로서 입지를 굳히면서 양당이 아주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JD 벤스 부통령이 오늘 UGA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연설을 합니다. 이를 반대하는 측은 맞불 시위를 예고하며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벤스 부통령의 UGA 방문은 보수 청년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전국 투어의 일환인데요. 터닝포인트 USA는 작년 9월 총격으로 암살된 찰리 커크가 설립한 단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조지아 중간 예비선거를 불과 5주 앞둔 시점에서 대학 내 공화당원들의 표심을 결집하려는 행보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UGA의 영 데모크래츠 지부는 벤스 부통령이 우익단체와 손잡고 학생들에게 극단적인 입장을 강요하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에이킨스 폴드 아레나 밖에서 현 정부의 책임을 묻는 대규모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새벽 디캡 카운티와 브룩헤이븐 일대에서 연달아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알고 보니 한 명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광기의 범행으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26세 남성으로 특정하고 신속한 추적 끝에 체포했습니다. 각각 벌어진 3건의 사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가 이 용의자가 벌인 연결된 사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공포의 살인극은 월요일 새벽 1시 웨슬리 채플로드의 패스트푸드점인 체커스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여성을 발견했고 피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어 새벽 2시 50분경 체로키 플라자 내 크로거 매장 밖에서 잠자던 노숙인이 여러 차례의 충격을 당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 남성은 현재 위독한 상태입니다. 마지막 범행은 오전 6시 50분경 이스트 애틀랜타 인근에서 벌어졌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산책 중이던 여성이 충격을 당했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상과 자상을 입고 숨진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광란의 연쇄 살인범. 끔찍한 범죄와는 별개로 체포된 과정은 간단했는데요. 바로 첨단 AI 보안 카메라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훌륭한 기술인데 이 시스템의 도입 여부를 두고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브룩헤이븐 경찰은 지난 월요일 발생한 3건의 총격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한 주택단지의 HOA 보안 카메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의자 추적을 위해 가동된 플락 세이프티사의 카메라 네트워크는 일반 주민과 기업이 자신의 보안 카메라를 플락 세이프티의 네트워크에 등록해 수사기관이 영상을 바로 공유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 장소 인근 주택의 HOA 카메라가 범인 차량의 번호판을 포착했고 이후 경찰은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신속하게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플락 세이프티는 조지아주와 전국으로 빠르게 확장해 왔으며 현재 49개 주 5,000개 이상의 수사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 등의 오남용 사례가 공개되면서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지아주 내에서도 지난해 11월 브래즐튼 경찰국장이 플락 네트워크의 번호판 인식 카메라를 통해 여러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더누디에서는 플락 직원이 한 유대인 커뮤니티 센터의 카메라에 무단 접근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프라이버시의 충돌,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치열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절충안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미리 경계해서 나쁠 게 전혀 없겠죠. 그 악명 높은 펜타닐보다 더 강력하고 탐지하기는 더 어렵다는 사이클로핀이라는 신종 마약이 바로 옆 테네시주에서 여러 건의 사망사건을 일으키며 조지아주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수사국에 따르면 현재 조지아주 내에서 확인된 사이클로핀 사례는 없으나 테네시에서 최근 반년 사이에 41건의 사망이 이와 연관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인근 다른 주들의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신종 약물은 아직은 데이터가 제한적이지만 다른 물질과 혼합되거나 가짜 알약으로 제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복용할 수 있는 위험이 큽니다. 특히 길거리 마약으로 잘 알려진 펜타닐을 희석하거나 대체하는 데에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의사가 처방했거나 상품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라면 그 어떤 알약도 드시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특히 파티 같은 데서 누가 슬쩍 주는 거 함부로 먹었다간 인생 골로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세요. 아틀란타에 능력 좋은 제1로펌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개인상해 전문 로펌. 미국 소송 변호사 협회에서 40세 미만 상위 40위에 선정된 능력 있는 제1로펌. 이 사진 보이시죠? 이렇게 경미한 데미지로 29만 5천 불 승소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맞춤형 서비스, 결과로 증명하는 제1로펌. 470-549-7777. 저희가 되도록이면 애틀랜타 로컬 뉴스에 집중을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송금 사기 사건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저희 채널에 부동산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 사고 팔 때 이렇게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는 집 마련을 위해 거액의 다운페이먼트를 송금할 때 단 하나의 철자 차이로 사기꾼에게 돈을 보내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 수법은 소름 끼칠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부부가 받은 이메일은 평소에 거래하던 회사의 서신과 완벽히 똑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에스크로 주소의 W가 V 2개로 교묘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행히 경찰의 빠른 대처로 자금 흐름을 동결해서 90%가량 되찾을 수 있었지만 만약 송금 후 72시간이 지나면 회수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이 수사팀의 경고입니다. 이런 게 바로 눈 뜨고 코 베인다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W 글자 보실 때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틀랜타의 자부심이자 세계 원탑 음료기업 코카콜라가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전례 없는 대규모 캠페인을 펼친다고 합니다. 이 한정판 상품 모으시는 분들 지갑 좀 털리겠는데요. 이번 코카콜라 캠페인의 꽃은 브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선보이는 50개 주 한정판 미니캔입니다. 각 주를 상징하는 고유의 디자인이 담겨 있어서 벌써 수집가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격적인 경품과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집니다. 제품 패키지를 스캔하면 신형 지프 자동차 등 경품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전국적으로 25만 시간의 자원봉사 활동과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대형 벽화 프로젝트도 진행됩니다. 이번 캠페인의 슬로건은 Drink in America, 미국을 마시다 라는데요. 혹시 여기 코카콜라 PPL 어떻게 안 될까요?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는 꼭 가보셔야 됩니다.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하는 조지아 르네상스 페스티벌이 여러분을 중세 유럽으로 시간이동 시켜드립니다. 화려한 갑옷을 입은 기사들이 선보이는 마상 창시합과 광대들의 익살스러운 공연, 그리고 큼지막한 칠면조 요리까지 조지아주 페어번에서 르네상스 페스티벌이 올해도 화려하게 열립니다. 올해 축제의 묘미는 매주 색다르게 펼쳐지는 테마 주말입니다. 당장 이번 주말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기는 축제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 주말에는 켈틱 전통 공연과 판타지 캐릭터들이 총 출동하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60여 개가 넘는 공예품 상점과 14개의 라이브 무대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수백 년 전 유럽 마을에 도착한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축제는 5월 말까지 이어지며 특히 메모리얼데이 연휴에는 3일 동안 해적 침공을 테마로 한 대형 이벤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글맵 찍어보니까 둘루스에서 한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요. 일단 저는 갈 겁니다. 지역 한인들 소식 전달드릴게요.
지난 11일 조지 피어스 파크에서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5K 거북이 마라톤이 열렸습니다. 기록을 위한 질주 대신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편견의 장벽을 허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아름다운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애틀랜타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재외동포청이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완주자 전원에게 기념 메달을 수여하며 우리 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할 연대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조지아주 청소년 마약 예방 단체인 코야드와 귀넷 카운티 검찰청이 청소년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슈가힐 시청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 유스 서밋 프로그램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단순히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마약 노출 시 법적 책임과 학교 내 상황 대처법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지아주의 공식 과일, 복숭아.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죠? 그렇다면 공식 채소는 뭐게요? 저는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그것도 그냥 양파가 아니고 비달리아 어니언스라는 이름의 양파인데요. 법으로 지정된 조지아 남동부의 20개 카운티에서만 재배가 된다고 하네요. 이 양파는 덜 맵고 더 단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비달리아 양파가 바로 이번 주부터 식료품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9월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모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몰랐던 조지아주 이야기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애틀랜타 이상무